유능한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는 대학이죠. 군산에 있는 서해대학이 요즘 여러 가지 일로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없는 것인지 또 신임 정용 이사장과 여러 가지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개 이제 대학 이사장 하면은 좀 연세 지긋한 분을 생각했는데 예. 상당히 젊습니다. 의외예요. 아, 그렇습니다. 저도 서해대학교 이사로 파견될 때까지는 네. 이사장직을 수행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놀라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다른 경륜이 있으신 이사님들이 도움을 받아서 젊은 서해대학을 이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현직 변호사로 그렇습니다. 활동하고 있으면서 예. 겸직이네요. 임시이사의 경우에는 겸직이 가능하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제도 해야 될 것이고 학교 또 회의도 해야 될 것이고 네. 굉장히 바쁘실 텐데요. 가능합니까? 예, 굉장히 바쁜 건 사실이고요. 네. 예, 하지만 맡은 임무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개념을 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그 학원 설립자 이사장이 아니고 지금 이제 관선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파견한 임시이사입니다. 네. 임시이사의 파견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현재 서해대학의 경우에는 두 가지 이유로 임시이사 파견이 이루어졌습니다. 서해대학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전주에 있는 그 신흥중고등학교 또 기존 여자중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호남 기독학원에 경영을 신탁했다가 1990년대 후반에 신탁 해지 절차를 거쳐서 현재 군산 기독학원이 설립되면서 직접 경영을 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과거에 호남 기독학원의 신탁 해지 절차를 밟으면서 수익용 기본재산이 일부 불비가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또 2006년도에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서 개방이사제가 신설이 됐는데요. 이 개방이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학교 정관을 개정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네. 서해대학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추지 못했고 또 나아가서 지금 개방이사를 받아들이는 정관 변경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정이사들이 해임되고 교과부에서 파견한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말씀이 이제 되게 그 법조 용어라든지 변호사님들이 얘기하는 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조선대학 경우를 보더라도 그렇고, 여러 대학들이 관선 이사를 비롯해서, 그러니까 사학에서 그동안 어떤 도덕적인 해이라든지 불법적인 운영, 학교 운영이 힘들다고 볼 때, 그렇게 이제 관에서 임명을 해서 오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기간은 정상화 될 때까지입니까? 임기는 아니면은?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요. 서해대학 경우에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임기 2년에 임시이사로 파견이 됐고 작년 12월부터 임기가 시작됐으니까 내년 12월까지 임기입니다. 다만 단서 조항이 있어서 중간에 서해대학이 정상화되면 그때까지 임기를 수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서해대학이 앞서도 제가 소개할 때는 이제 유능한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는 대학이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도 한번 다녀왔는데요. 상당히 오래된 학교이고 졸업생도 참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서해대학 같은 경우에는 과거 군산에 있던 군산영명학교가 전신이고 군산영명학교의 경우에는 1902년도에 설립된 학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군산 실업전문학교, 군산 전문학교를 거쳐서 지금의 서해대학교에 이르게 됐는데요. 소위 얘기하는 대학이라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 지만도 벌써 40년이 넘은 역사가 오래된 학교입니다. 그만큼 지금 배출된 졸업생들의 숫자도 수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지역사회에도 크게 또 공헌을 하고 있고, 졸업생들도 사회 곳곳에 유명한 또 학과들도 여러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회 곳곳에 지금 진출해 있던데,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첫인상은, 학내 구성원들, 학생들도 그렇고 상당히 위축돼 있고, 지금 경직돼 있고, 좀 근심 걱정이 크던데요. 아무래도 작년에 이제 대출 제한대학으로 지정이 되는 바람에 그런 경향이 좀 큰 것 같고 거기에 더해서 저희 같은 지금 관선이사가 파견돼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른 여타의 대출 제한대학과 달리 보통 대출 제한대학으로 이렇게 지정되는 배경에는
학교 경영이 굉장히 부실하거나 학교의 재정이 악화되어 있기 때문인데 서해대학은 그런 경우와는 좀 다릅니다. 네. 서해대학이 지금 대출 제한대학으로 지정된 이유는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는 그 대출 제한대학을 지정하는 그런 기준에 좀 문제점이 있고 또 방금 말씀드린 법인 내부에 갈등 문제가 조금 있는데요. 네, 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교과부에서는 절대 지표인 4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부실 대학이라고 통상 얘기하는 네, 네, 대출 제한 대학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 4가지 지표라는 것이 재학생 충원율, 그리고 그 전임 교수 확보율, 그리고 또 교육비 환원율, 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취업률입니다. 취업률. 네. 예. 통상 이제 서해대학 같은 경우에는 취업률과 그리고 재학생 충원율 2가지에서 그 기준에 미달하는 이런 경우를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인데요. 서해대학은 사실 평생교육을 돕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보니까 소위 말하는 만학도가 상당히 많이 입학을 하게 되고 만학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취업을 했거나 네. 또는 졸업을 하더라도 별도의 취업을 하지 않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만학도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네. 나중에 취업률도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되고 또 재학생 충원률 역시도 이분들이 중간중간에 휴학하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그냥 일률적으로 절대 지표를 놓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네, 그 부분에서 좀 안 좋은 그렇습니다. 그런 점수를 받았던 모양이네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향후에는 교과부에서 이런 점을 좀 고려해서 평생교육을 좀 중점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다른 기준을 좀 산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난해 그 뼈를 깎는 노력으로 학교에서도 자구책 나왔잖아요. 그래서 장학금 혜택 많이 주고 네. 그 학교 이제 교직원들도 임금을 10% 이렇게 삭감하고 예. 예. 그렇습니다. 뭐 지난해는 아니었고요. 올해 이제 실시된 내용들인데 지금 교직원들의 임금을 최하 10% 이상 삭감하도록 네. 이렇게 결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최종적인 결과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10%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이상 더 많이 삭감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벌써 전국에서도 순위권 안에 드는 교육비 환원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런 점은 서해대학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벌써 서해대학은 뭐 평균적으로 50% 이상의 교육비 환원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벌써 반값 등록금을 시행하는 대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구성원들이 이제 월급을 그렇게 깎이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학생 수 정원을 줄였잖아요. 네, 정원 감축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나, 네. 작년 같은 경우에 1,090명이 정원이다가 지금 올해 850명으로 정원이 감축이 됐습니다. 네. 사실 뭐 이것은 학교가 부실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라고 볼 수는 없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대학교에 입학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숫자가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해대학뿐만 아니라 많은 대학들이 지금 재학생을 정원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그 4대 지표 중에 하나가 그 재학생들의 숫자, 재학생 충원율인데 이 숫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원 자체를 조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이제 건물이나 사람은 아니겠지만 학교나 이 앞에 이제 수식어가 부실자가 붙게 되면 치명타인데 예. 이 학내 그 제한 대학이라든지 정부 재정 지원, 학자금 대출 제한하면은 학생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이제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학교 입장에서도. 예, 학자금 대출도 안 되고 학생들 입장에서. 예,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겠습니다만. 네. 서해대학의 경우에 다른 그 대출 제한 대학과는 좀 다른 측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서해대학은 벌써 학자금 대출 제한 자체로 재학생들이 타격을 받는 경우에는 좀 드뭅니다. 왜 그러냐면 벌써 교육비 환원율이 50%를 넘고 있기 때문에 소위 얘기하는 반값 등록금이 시행되는 학교이고 그렇다고 본다면 재학생들이
대출을 받으면서 학자금을 납입하는 경우는 사실 드문 케이스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 그 재정 지원을 뭐 하지 않는 이런 부분 역시도 서해대학은 지금 서해대학 자체가 가지고 있는 대학 적립금이 뭐 100억대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자체의 재정이 지금 열악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대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네. 서해대학의 운영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뭐 저야 오늘 이제 그 학부모 입장에서 이제 질문을 이사장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게 그러면은 이제 이러다가 또 부실 카테고리에서 못 벗어나는 건지 지표는 좋아지고 있고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걸 이제 풀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과연 그러면은 이걸 풀 수가 있느냐? 기본적으로 지금 서해대학은 관선이사가 파견된 이유도 네.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이 갖춰지지 않았고 또 개방이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런 이유입니다. 또 나아가서 그 재정 지원이 되지 않고 또 학자금 대출이 되지 않게 된 이유 역시도 그러한 그 만학도들을 통상 많이 육성하고 싶어하는 평생교육을 지향하는 이런 시스템의 결과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먼저 그 교과부이사가 파견되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지금 설립자라고 할 수 있는 군산노회와 익산노회, 양노회가 화합만 이룰 수 있다면 언제든지 지금 정관 변경을 통해서 네. 개방이사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또 수익용 기본재산 역시도 지금 제3자 영입 또는 기존 노회에서의 출연 등을 통해서 언제든지 지금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만학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지표의 기준을 교과부에 변경을 건의하고자 하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이 받아들여진다면 서해대학의 경우에는 신속하게 정상화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상황입니다. 일단은 제가 임기를 맡은 기간 동안 제가 이사장님을 얼굴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동안의 학교 문제도 있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알지 못하는 사항들도 되게 많았고요. 학생들조차도 알지 못하는 사항들이 되게 많았는데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사장님과 저희 학생들이 소통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서해대학이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사장님께서 학교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좀 좋은 얘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뭐 지표 6가지 이렇게 학교 중앙 본관 로비에 들어가니까 이제 펼쳐놨던데 네. 특성화 계획도 이렇게 내세우셨더라고요.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도 그 학과 지금 또 예, 그렇습니다. 네, 발전 계획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학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라북도가 4대 전략 사업 중에 하나로 삼고 있는 것이 바로 신재생 에너지 네. 분야이고요. 예. 또 저탄소 녹색 성장이나 대체 에너지 개발 같은 경우는 거의 국책 사업에 해당할 정도로 중요한 모토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해대학에서는 이번에 신재생 에너지 학과를 신설하면서 그러한 장래의 수요가 촉망되는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전문가를 육성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새만금 방조제 또 들어서고 한옥마을 들어서면서 이제 그 관광 쪽이 지금 또 큰 붐이잖아요. 중국 시장도 커 보이고. 그렇습니다. 서해대학 보니까 호텔 관광학과가 굉장히 예. 인기가 또 선호도가 높던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호텔 관광학과가 이름을 이제 호텔 관광 크루즈학과로 명칭을 변경해서 크루즈 분야의 관광도 함께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벌써 지금 호텔 관광 크루즈학과의 역사는 4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예, 도내에서는 가장 먼저 개설을 했고 그래서 3,000명이 넘는 졸업생들이 현업에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호텔 관광 크루즈학과의 경우에는 많은 그 선배들이 자리 잡고 있는 관광업체들과 협력해서 실전에 가까운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사이는 이제 취업률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들 자격증이 이제 큰 스펙 가운데 하나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자격증 취득하는 그 퍼센티지도 상당히 높던데요. 그렇습니다. 특히 뭐 방사선학과나 임상병리학과 또는 피부미용과 같은 그 보건계열 학과를 보면 국가고시 등 전문 자격증 취업률이 거의 뭐 전국에서 매년 상위를 달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는 제 생각에는 뭐 물론 당연히 우수한
교수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학생들의 노력도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사장이 되고 나서 네. 한번 학교를 암행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래요? 몰래? 네. 그 학교 건물 그 뒤편에 보건계열 건물 뒤편에 이렇게 보건계열 학과 학생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었더니 학생들의 책상마다 굉장히 이렇게 의지를 불태우는 메모가 이렇게 그 앞에 붙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고요.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감동이었습니다. 학생들 복지 시설 같은 편의 시설 이런 것들은 이제 몰래 암행도 하셨다고 하니까 어떤 점수를 주고 싶으시던가요? 제가 이제 들어선 첫 느낌은 네. 야, 운동장도 좀 없어가지고 학생들이 좀 체력 단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하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하던데. 지금 학교가 원래 이제 있던 운동장 건물의 이제 한켠에 본관 건물을 새로 신축하면서 네. 운동장이 좁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은 그 좁은 운동장인 건 사실인데요. 거기서 통상 이제 풋살 경기 같은 경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농구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도로 옆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뭐 전체적으로 운동시설이 좁은 건 사실이어서 최근에 학교 주변 그 토지들을 매입해서 학교 소유로 지금 돌려놓은 토지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저희들이 한번 뭐 평탄화 작업을 거쳐서 운동장으로 활용을 해볼 계획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넓은 공간에서 하지 않는 운동들, 뭐 예를 들면 뭐 당구라든가, 예, 헬스클럽이라든가 이런 네. 시설들은 본관 건물에 잘 갖춰져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서해대학 하면 정말 지역사회에 함께해온 오랜 또 명성이 있는 대학인데 앞으로 하루속히 좀 정상화가 되고 위상이 다시 높아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지난주에는 이제 태풍이 9개가 지나가면서 우리 지역도 큰 상처를 남겼는데 하루빨리 상처가 좀 아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